자,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포메탈입니다. 음, 뭐 재무 보시면은 좀 명품주로는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특출나게 어떤 성장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어떤 뭐 또 특출나게 뭐 강하게 또 테마를 타는 종목도 아니긴 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왜 하느냐, 그거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메탈. 뭐 어떨 때는 지진주였다가, 어떨 때는 뭐 대북주였다가, 뭐 어떨 때는 방산주였다가, 뭐 가지각색인 종목입니다. 그만큼 여러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좀 기계 부품 관련된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방위 산업 또 됐다가, 아니면 또 풍력 발전도 됐다가, 아니면 또 뭐 자동차 부품주도 됐다가, 갑자기 또 농업 기계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계 쪽에 부품을 많이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데, 음, 그러면은 뭐 이것도 됐다가 저것도 됐다가 이것도 됐다가, 뭐 그러니까는 뭐 이게 또 한 테마에 또 확 엮이진 않을 수 있으니까 애매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방산주 중에 스페코가 갑자기 도로주로 바뀌면서 대북주로 바뀌면서 갑자기 스페코가 올라가는 경험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지는 못할지언정, 주가가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좀 높은 자리에서는 많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바닥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또 저평가주로 바뀌고요. 지금도 뭐 어느 정도는 저평가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초저평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를 이제 크게 봐야 돼, 크게. 작게는 작게 항상 작게보다는 크게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2010년도에 이렇게 쭉 올라갔던 종목이 2011년도에 저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라인이 바닥입니다. 이 정도 라인이 이 정도 라인이 월봉 보시면은 지금 이 정도 라인이 바닥인데, 거기를 폭락장 때 찍고 아래로 쭉 찍고 나서 거기서 반등이 나온 다음에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그 바닥으로 가면 이 종목은 완전히 저평가 종목으로 바뀌는 거고요. 폭락장이 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 바닥으로 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실적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뭐 엄청 높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이 종목이 바닥으로 갈 정도의 실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 어,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 시총이 지금 400억이에요. 400억 시총 424억에 품절주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400억짜리 품절주에다가 당연히 몰빵을 하면은 당연히 주가는 안 갈 거고, 당연히 이제 명품주들은 조금씩 담아가지고 모으는 습관들을 이제 들이셔야 되고, 이 400억짜리,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1000억 이하짜리가 이익을 벌고 있으면은 그 회사는 이상한 거다. 그러니까 이상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1000억 이하짜리 코스닥주는 아무래도 상패 위험 걱정도 있고, 좀 회사가 불안불안하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명품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명품주는 시총이 적고 좀 코스닥에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잡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적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패 걱정이 없다라는 거야. 그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 뭐 급등주 막 쫓아다니다가, 물론 이것도 급등주예요. 쫓아다니다가 추격매수 하다가 물렸을 때, 이게 지금 내가 존버를 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종목이 확신하다고 여기면은 그 종목을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런 종목이라는 거예요. 잡주지만은 잡주인 만큼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그렇지만은 또 이런 뭐 안전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상패 걱정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정도, 그리고 혹은 바닥에 내려가면은 이 종목 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바닥으로 갈 일이 없어요.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바닥으로 갈 일이 없는데, 폭락장에서 한번 내려갔다가 지금 좀 올라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짝대기 꼽은 거, 짝대기 그거 본 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고점을 좀 낮추다가, 원래 폭락장이 아니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켜줬을 거예요. 근데 폭락장이 왔기 때문에 10월달에 왔기 때문에 이제 바닥으로 찍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올라줬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살짝 들고 나서 조정을 준 상태다. 차트적인 분석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크게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는 바닥에서 좀 올라온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크게 보면 바닥에서 이제 좀 올라온 상태. 물론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큰 수익이니까는 뭐 좀 빠져나갔겠죠. 그 정도인데, 지금 뭐 이런 라인에서 지금 물린 사람들한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직도 이제 큰 마이너스권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에서 산 사람과 여기에서 산 사람과 여기에 산 사람의 중간 값에서 좀 내려왔다, 조정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좋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제 모으는 느낌으로 가면은, 바닥이 오면, 바닥 근처로 오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 큰 추세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런 끼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뭐 이러면 지진 났을 때 한번 슈팅 주고, 뭐 대북주로 슈팅 한번 주고, 방산주로 슈팅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간에 한 번씩 연도마다 이제 한 번씩 상승을 보여줘서 2016년에도 한번 보여줬고, 2018년도에도 한번 보여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한 번씩 해주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2016년에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올려줬다가 그 다음에 한번 1년 동안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줬죠. 그 다음에 1년 동안 다시 조정을 줬어요. 조정을 한번 줬어. 이제는 좀 오를 일이 남았다 이거예요. 이제는 1년 동안 내려줬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이미 여기서 물렸던 사람이 이미 다 해가지고 이제 존버 개미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들어가가지고 여기 좀 빠져줘도 상관이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간 조정은 이미 우리의 이미 들어간 상개미들이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미 기간 조정은 이렇게 끝났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런 추세를 하나 만들어줬고, 요런 추세를 하나 더 만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 더. 세력은 이제 보통 매집을 되게 크게 하기 때문에, 이런 요 정도의 거래량을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이제 또 큰 거래량 하나 만들어줄 가능성이 몇 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테마든 간에요. 어떤 테마든 간에. 그래서 그거를 기다릴 수 있는 원동력, 그게 바로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배당입니다. 배당. 명품주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조건 배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당이, 이 종목이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금 거의 2% 근처, 그러니까 1.7% 정도를 주고 있는데, 내려갈수록 배당도 더 준다라는 얘기예요. 내려갈수록 더 배당도 더 준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추매를 하면은 이제 더 좋다라는 거지 결국에는. 그래서 더 준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퍼센트 게이지가 높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싸게 사면 살수록 배당은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싸게 사면 살수록 배당 그 율은 적어지겠죠.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배당은 계속적으로 주는 기업이었고, 그리고 1% 보통 이제 1% 이상은 주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20주선의 움직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20주선에서 뭐 지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20주선을 맞고 자꾸 떨어졌었죠. 여기서 한번 떨어지고 1년간 계속해서 떨어졌었고, 지금 이렇게 한번 떨어지다가 20주선 한번 돌파를 해주고 나서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충분히 1차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는 거고, 혹시 지지를 못하고 떨어지더라도 내려가면 저평가 내려가면 저평가니까 추매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얘가 다시 한번 바닥 근처로 가고 여기서 한 20% 떨어졌다, 그럼 거기서 추매하면 돼요. 그럼 평단 낮춰주고 저평가에서 배당 먹고 기다리면 되는 종목입니다. 기다리면 수익이 나는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그게 명품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배당 먹으면서 기다리고 그런 얘기라는 거고, 지금 어쨌든 좋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못 가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절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려가면 저평가 종목으로 바뀌니까는. 그리고 이제 상폐될 걱정이 없다. 그게 키포인트라는 거죠.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상폐될 걱정이 없다. 이게 키포인트라는 거죠. 뭐 이런 뭐 배당을 주는 종목이나 뭐 그런 것도 이제 키포인트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총이 400억짜리인데 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눈 감고 매수하면 됩니다. 뭐 간단해요. 뭐 명품주가 되는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시총 뭐 500억짜리도 안 되는 종목이 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익을 내고 있다. 이익을 얼마 정도 내고 있느냐 라고 봤을 때 재물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쉽죠, 주식? 어렵지 않죠. 기다리면 수익이 되고.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 자, 분석 한번 해보면요. 여기서 지금 성장성이 좀 제가 없는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또 그러니까 매출의 이 증가율은 없지만은 순이익의 증가율이 지금 있죠. 2013년도에 지금 여기 순이익 그 영업이익이 지금 좀 이 정도 놀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회사가 지금 벌어들이는 약간 영업이익, 그러니까 순이익이라고 하죠, 보통 단기 순이익 이런 것들. 이익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확실히 대비가 되죠. 이때보다는 이때가. 그래서 지금 돈을 꽤 벌고 있는 상황이고, 시총 지금 400억짜리가 지금 뭐 30억, 20억 순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뭐 2013년도 뭐 5년 전을 본다고 하더라도 적자이지가 않았다. 왜냐면은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계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사실 될 가능성이 크지가 않아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기계에 좀 납품을 하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매출도 거의 비슷비슷하죠. 지금 꾸준하게 납품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적자가 될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그래서 뭐 부채 비율도 이때에 비해서는 좀 낮아졌고요. 낮은 상태고 뭐 적당한 수준이에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뭐 이때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다가 그게 이제 좀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영업이익률이 지금 증가한 폭이 지금 보이죠. 성장률이 큰 기업을 결정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사실 성장률이 큰 기업을 초반에 잡기에는 사실상 개미가 되게 힘들어요. 그 개미가 뭐 그 초반에 잡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끝까지 가져갈이란 보장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망하지 않을 기업, 그리고 슈팅을 한 번씩 통통통 주는 기업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종목 이 종목이라는 거예요. 퍼가 좀 높았었는데 지금 낮아지고 있고, PBR도 좀 무난한 수준이고요. 자, 배당이 키포인트죠. 배당 1.5에서 아마 이번 연도는 아마 저번 연도에 그 샀던 사람은 아마 배당이 한 1.7 정도, 혹은 2% 정도 아마 될 겁니다. 받는 게.
바닥으로 갈수록 더 좋다는 얘기고. 음, 뭐 이 종목이 뭐 배당을 갑자기 뭐 많이 줘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주가가 좀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당률이 수익률이 좀 올라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배당률이 막 높아져서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흑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2018년도에도 흑자. 흑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 포인트입니다. 재무적으로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정적이라는 거야.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상패될 걱정이 없다. 그리고 배당을 주기 때문에 배당을 먹으면서 기다릴 수가 있다. 세력과 싸움에서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그냥 조금만 매수해가지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면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뭐 오늘까지 당장 봤을 때는 뭐 좀 요 정도를 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또 흐름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흐름도 나쁘지 않다. 아까 제가 20주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60일선을 돌파해주고 지지해주고 여기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1차 매수로 굉장히 좋은 라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차트적인 분석은 요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에 한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재무적인 분석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 기업 탐방 한번 가봅시다. 기업 탐방.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업을 뭐 굳이 뭐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홈페이지라도 한번 들어가 봐야죠. 그죠? 여러분들 안 들어가 볼 거잖아요. 저기 안 가볼 거잖아요. 포맷 타협 어디 있는지 막 가볼 거예요.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거예요. 확인을 해보자. 자, 제품 소개 옆에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풍력 발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풍력 발전, 방위 산업, 방산주로도 슈팅이 한 번씩 나오는 뭐 탱크 장갑차 뭐 여기에다가 뭐를 생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죠. 뭐 이것저것 지금 다 납품하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기계 포크레인 부품도 이제 또 납품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쪽에도 살짝 겹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 그러니까 엔진을 담당하고 있고 이 차는 좀 차 못 떨어진 차를 좀 해주지. 그다음에 농업기계, 농업주, 대북주 농업주로도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대북주로도 엮일 수 있고 기타 산업으로는 뭐, 뭐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사업에 좀 열심히 이제 곁들이고 있어요. 곁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좋은 거는 방산주도 됐다가 대북주도 됐다가 약간 스페코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스페코 같은 느낌. 근데 스페코는 배당을 안 주죠. 배당을. 그래서 뭐 그런 회사고 좀 안정적이다. 축적된 단조 기술과 풍부한 단조경을 바탕으로 한국의 단조공업을 선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2013년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2012년 무역의 날 천만불 수출 탑 수상. 풍력 발전 관련 지메스 보시와 사업 개시. 풍력 쪽으로도 좀 엮일 수 있을 것 같고. 일본 FNC 최우수상 수상. 풍력 로봇 관련 단제품 수출. 로봇도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기계를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납품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풍부한 이 회사가 말을 한 것처럼 풍부한 경험, 풍부한 기술력으로 좀 앞으로가 좀 그냥 뭐 슈팅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크게 간다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렸다가 또 다시 한번 또 내려주면 또 다시 한번 또 타점을 잡아가지고
노릴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뭐 다시 매수가를 안 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계속해서 분할 매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거래량들 보시면 들어왔다가 나간 흔적이 없죠. 보시면은 나간 흔적이 없다는 얘기는 세력이 지금 매집을 위로 올렸다가 매집하고 아래로 빠졌다가 매집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잡주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이 막 마이너스고 막 위태위태하고 막 부채가 너무 높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다릴 수 없어요. 저도 못 기다려요. 기다릴 수 없지만 이 기업이 이익을 400억 달러가 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은 충분히 우리가 1% 2% 담가서 빠지면 추매하면서 버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배당을 주고.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명품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최근에 좀 뭐 이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바탕으로 제 명품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봤을 때는 좀 뭐 수소 곁다리도 좀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 종목이 좀 지진으로 좀 부각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지진 쪽이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봤는데, 뭐 삼성엠텍도 봤고요. 삼성엠텍도 지금 뭔가 추세 좀 만들어가는 느낌이 좀 들고 있어서 삼성엠텍도 좀 봤었고, 그 다음에 뭐 KT 서브마린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약간 지금 추세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보다 좋은 게 뭐냐, 그러니까 지진 관련주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지진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면은 지진을 왜 보냐,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지진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여서 그래요. 그래서 지진이 날 거는 사실 우리가 예상을 할 수는 없어요. 예상할 수 없는데 지진 관련주들이 조금씩 약간 이렇게 약간 고개를 들으려고 한다, 바닥에서 고개를 들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식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모든 어떤 상황들, 우리가 지구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서 보시면은 차트가 제일 빨리 먼저 움직입니다. 신기하죠? 그거는 엄청 신기하죠? 대북주도 차트가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그래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진이 우리가 진짜로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가정. 그래서 그 지진 관련주 중에 좀 그래도 영업이익을 좀 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꼭 지진이 안 나더라도 다른 쪽에 엮일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배당을 주고, 그러니까 지진 관련주 중에 배당을 주는 종목은 좀 꽤 있습니다. 꽤 뭐 1% 넘게 주는 종목들은 있어요. 보면은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엮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배당을 또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거의 뭐 1% 이상, 그리고 2% 근접하게 주는 종목은 또 흔치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주가에서 1.4%, 그다음에 삼성엠텍에서 1.3%를 줍니다. 근데 지금 주가에서 포메탈 같은 경우 1.7%니까요.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이자를 예금을 넣을 때 0.1%라도 더 넣으려고 알아보고 막 하루 동안에 막 이렇게 막 알아보고 뭐 그러잖아요. 적금 넣으려고 할 때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당을 그러면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삼성엠텍 1.3% 주고 포메탈 1.7% 주니까 훨씬 많이 주는 거죠. 그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또 훨씬 좋다라는 거고, 삼성엠텍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 못하지만 포메탈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라는 게 키포인트고요. 같은 시가총액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도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삼성엠텍 같은 경우는 지진주지만 지진만 엮일 수 있지만은 포메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엮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좀 봤고, 지진 관련주들이 뭐 보시면은 뭐 코리아이스이, 뭐 동아지질, 파라텍,
뭐 EXT 광림, KT 서브마린, 서산 뭐 이런 종목들 다 보시면 지금 조금씩 이제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게 뭐가 됐던 간에요. 이 지준주들이 다른 거에 엮이든 뭐든 간에 뭐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음, 지진 관련주를 하나 정도는 포섭해가지고 매집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주식을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고 못 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결정이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음, 이 회사가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는 회사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패를 안 당하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회사를 고르는 게 더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성이 있는 회사가 갑자기 성장성이 둔해지면은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정적인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사를 방문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알아냈죠. 홈페이지를 방문해가지고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이 지진이라는 게요. 지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오는 이벤트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진이 안 나면 좋겠죠. 뭐 우리가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안 나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이벤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식에 대입을 하면은 이거는 지진주를 저점에서 계속 매입을 하면은 배당을 먹으면서 지진 나면 슈팅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분할 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주식이 참 재밌고 쉬워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몰빵을 쳐가지고 빨리 먹으려고 해서 되게 어려운 거지. 이거를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매집을 해가지고 지진 났네, 슈팅 나오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도를 치면 되는 건데, 뭐 지진도 마찬가지고 뭐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미세먼지도 1년에 한 번씩 봄에 오죠. 찾아오죠. 이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구제역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벤트들이에요. 이벤트. 여러분들 이벤트, 설날이 오는 이벤트 혹은 크리스마스가 찾아오는 이벤트처럼 이런 것들이 이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해가지고 이 이벤트가 찾아올 때 매도를 쳐버리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저점 매집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계속해서 낮춰줘야겠죠. 이 이벤트가 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그 이벤트를 기다릴 때 지금 1차 매수가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배당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저를 만나고 나서 배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제 더 안 말해도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주식을 하면서 이러한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생각에 좀 전환을 하고 매집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종목이 또 이렇게 모아가면 또 좋은 종목이라고 이제 판단이 또 들죠. 그래서 뭐 지진이 나면은 뭐 슈팅 치면은 이제 매도하면 되고, 안 나면은 다른 걸로 이제 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거 엮여가지고 더 크게 갈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월봉 같은 경우도 밀려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여기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차트적으로도 괜찮고요. 주봉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린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해주기 때문에 좋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포메탈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제가 조금 사실 좀 짧게 찍어드리면 좋은데 좀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길어지네요. 사실 이렇게 좀 한 10분, 20분 좀 짧게 찍으려고 하는 저기 그 채널인데 하다 보니까 또 길어져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생각만 좀 바꾸면은 다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메탈 품절주에다가 시총 400억짜리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저평가 종목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